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공연장.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줄서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명물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굴까? 여러 명이서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집에서 두 목소리 나오니까 말하는 인형을 들고 다닌다. 지금까지 이런 명인은 없었다. 모든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오늘의 명인. 왜 다리 찢어져. 아, 미안해요. 자, 메롱아, 왜 그래요? 여기 오신 우리 엄마들에게 엄마들이야. 누나들 아니에요? 아니야. 바꾸고 싶죠? 말하는 인형이 등장했다. 명인이 입을 움직이지 않는데도 인형에게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되겠어? 네. 식사는 몇 끼나 하세요? 깐깐한 아줌마 목소리는 물론이요. 남자들 화이팅! 어디 갔어? 다 죽었어? 걸걸한 아저씨 목소리까지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는 소리의 마술사. 얼굴이 왜 이렇게 한늙었냐고? 뱃살이 났다 어쩔래? 그 어떤 사물도 명인과 함께 있으면 말을 하는 생명체로 재탄생하는 놀라운 상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내롱이고요. 저는 강여사예요. 너는 누구니? 저는 복화술사 안재우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지우 명인을 만나본다. 복화술사 안지우 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극단 사무실. 이곳은 어린이 전문 공연을 기획하는 극단으로 안지우 명인이 이끌어가고 있다. 동심을 자극하는 소품들이 가득한 사무실. 동화 속 주인공이 입을 법한 색색의 의상부터 다양한 캐릭터 인형들까지 하하 없는 게 없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평범한 인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명인에겐 여러 공연 무대에 함께 오른 동료라고 하는데 여러 인형들 중에서 그 메롱이라고 하는 인형이 이 친구입니다. 자, 수많은 인형 중에서도 안재우 명인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단짝 메롱이. 메롱아 왜 그래요? 이 촬영 중이야. 지금 어디서 오셨는데요? 명물 인생에서 왔습니다. 명물 인생요? 명물 인생 이상한 인생인데 여기서 촬영할 거예요? 촬영할 거예요. 와우 신나는데? 만담 듀엣 마냥 주거니 받거니 메롱이와 대화를 이어가는 명인. 어떻게 두 가지 목소리를 내나 싶어 그의 입을 주목해보지만 허허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 뭐야? 건강해요. 옳지. 땡큐. 이렇게 이제 제가 1인 2역을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인형이고요. 저도 하거든요. 너는 인형이잖아. 인형도 해요. 뭘 해? 복화술. 복화술? 이제 보통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복화술은 소리를 던지는 예술이라고 해서 제 목소리를 이 친구에게 던지고 저는 관객들에게 소리를 던지게 되는 거죠. 예, 제 목소리를 제가 대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를 던지는 예술이 바로 복화술이다 이거죠. 나는 너무 한이 나. 내 뱃살이 왜 이렇게 나온지 알아? 명인이 1인 2역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인형이 말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형이 소리를 낼 때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명인의 입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웃음에 있습니다. 복화술의 비밀이 웃음에 있다? 그 말을 할 때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활짝 웃어주시면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한번 당장 시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활짝 웃어주시고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고 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화술로 모든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발음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태극기가 달아내 털럭입니다. 복화술로는 발음이 어려운 소리가 이 노래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눈치채셨나요? 사실 명인의 실제 발음은 이랬다. 태극기가 달아내 털럭입니다. 어려운 말 중에 입술을 움직여야만 나는 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술로 내는 소리, 즉 순음은 복화술로는 발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명인은 웃는 이 모양에서 순음이 들어가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까? 미음은 니은으로 바꾸고요. 비읍은 기역으로 바꾸고 피읍은 키역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원래대로 들어보면 태극기가 가라네 이렇게 발음했지만 알고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태극기가 달아내 바람에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익숙한 단어나 문장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가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명인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선 말할 때 인형의 입 크기와 목소리의 높낮이로 감정을 표현한다. 야! 인간아! 그리고 복화술사가 말할 때는 입을 과장되게 움직이고 인형이 말할 때는 입을 작게 움직이면 복화술을 할 때 착시 효과에 의해 입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이구. 또 적재적소의 깨알 같은 동작 연기도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으로 인형이 대사할 때 자연스러운 복화술사의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살아있는 거지.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알겠어? 스스로를 모든 사물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예술가라고 말하는 안재욱 명인. 그도 그럴 것이 인형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소품에도 소리를 불어넣는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다 제 캐릭터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의 복화술 대상이 될 생활 소품은 무엇일까? 이런 단순한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복화술사가 훌륭한 복화술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컵이요. 일반 종이컵이 최고의 복화술 도구가 된다? 이 소리를 컵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컵 속에 넣었다가 다시 제가 마실 수도 있죠. 이번에 그의 눈에 띈 생활 소품은 네, 여기 쓰레기통도 있는데요. 이 쓰레기통도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소품 중 하필 쓰레기통. 일단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소품들을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었는데 캐릭터를 만들어 보죠. 쓰레기통과 몇 가지 소품을 활용해 완성시킬 캐릭터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쓰레기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끼워서 감아주면 자 어떻습니까? 와우! 안녕! Happy birthday to me! 태어난 걸 축하하나 봐요. Happy birthday to me! 네, 스스로 축하를 하고 있네요. Happy 그만하시고요. 이름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이름? 이름이 뭐예요? 쓰레기 네? 쓰레기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쓰레기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쓰레기 2010년 세계 최고 복화술사들의 모임에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된 안재욱 명인. 낯선 나라 한국에서 온 복화술사의 공연에 세계 최고 복화술사들은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복화술을 접하게 됐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전봇대에 붙은 그 한 장의 전단지로 그
복화술을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복화술이 뭔가 그래서 그 강의 장소로 제가 가게 되고 복화술로 시연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 복화술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화술 관련 자료조차 국내에선 구하기 쉽지 않던 시절, 그는 복화술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자료를 구해 일일이 번역하고 스스로 익혀나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적혀 있는 문자다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도 다르고 웃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선 자체가 한국과 너무도 많이 달랐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우리 한국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펀치라인을 짜고 이렇게 대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현이 되는지 이게 과연 가능한지 현장에 가서 실험해보고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풀어나가고 뭐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노력과 반복된 연습, 그렇게 명희는 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 복화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복화술사가 되었다. 다음 날, 오늘은 그동안 준비했던 복화술극의 첫 번째 공연이 있는 날. 공연에 필요한 크고 작은 소품들을 모두 명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항상 다르죠. 어떤 반응이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긴장만 두고 막 그렇게 하죠. 주어진 대본대로 진행되는 다른 공연과 달리 그날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복화술 공연. 그래서일까 매일매일이 첫 무대처럼 설렌다. 공연에서는 캐릭터가 주연이 되고 제가 조연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면 제가 그 캐릭터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도 물론 제가 다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게 돼요. 그 아주 참 이상한 현상인데요. 관객들과 같이 캐릭터에 몰입하는 몰입도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관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복화술의 캐릭터들이 어떤 얘기를 쏟아낼지 저도 참 기대가 되네요. 공연이 진행될 서울의 한 공연장. 막이 오르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명인은 무대 뒤에서 공연 내용을 점검한다. 오늘 명인에게 주어진 공연 시간은 1시간 반. 근데 대본은 겨우 9장? 이렇게 얇은 대본으로 1시간 반을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게요. 이제 이 대본에 나와 있는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틀을 형성하는 형태 이제 틀이고 그 외에 나머지 대사들은 이제 관객과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런 시나리오는 여기 없죠 지금. 예. 그런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대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대본들은.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안재우 공연의 특징. 그렇다 보니 무대를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다른 공연에선 자칫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관객의 움직임이 명인의 공연에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활용된다는데 관객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도록 관객석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도 명인 공연의 큰 특징이라고. 공연이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뭐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저에게는 좋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역 인형이 가만히 있지 않고 왜 나가? 뭐 이렇게 화장실 가니? 네, 그럼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죠. 빨리 갔다 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그 이해하고 재미있게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공연 시각이 가까워오고 공연장엔 긴장감이 감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른 베테랑이지만 무대 오르기 직전 이 시간만큼은 명인도 긴장하게 된다는데 공연에 대한 것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다른 거는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대본 전체적인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고 구상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공연장엔 명인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관객이 아이들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30, 40대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다. 막이 오를 시간.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이는 이 순간 마지막 몸풀기를 하며 여유를 찾으려 노력한다.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복화술사 안재우 씨의 공연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복화술의 흥미를 불어넣는 순서로 시작하는데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는 전화기. 여보세요? 물론 안 들리겠죠? 여보세요? 깜짝이야. 네, 반갑습니다. 아니, 공연장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조금 더. 작게. 신기한 복화술에 금세 매료된 관객. 이어지는 익살스러운 공연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키워놓으니까 네, 지 아빠 닮아가죠? 똑같이 행동하죠? 야야 그만해! 남자들 유쾌한 입담으로 30, 40대 주부 관객들을 사로잡는 명인의 공연. 일상에 찌들었던 관객들의 얼굴에 통쾌한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술랑 치워놓는 기회 같아. 야야야! 자, 여자들 준비됐지? 뭘 준비돼요? 시작! 그러나 명인의 공연에는 웃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한다는 나를 한마디도 못해놓은 게 이렇게 한이 되네. 내가 한이 돼. 어렵지도 않은 나를 어머니 사랑해요. 복화술로 잔잔한 감동까지 선사하는 명인.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그의 공연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있다. 후회하지 말고.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잡아낸 게 더 마음에 와닿고 실력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긴 시간의 공연을 홀로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객들의 눈물과 웃음이 그를 다시 뛰게 만든다. 그날 밤 공연을 끝낸 후라 피곤할 법도 한데 명인은 인형의 상태부터 살핀다. 좀 손업해야 될 때가 좀 많이 보이네요. 좀 고쳐. 네. 명인에게 인형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다.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데 메롱이 같은 경우는 제 어렸을 적 얘기들을 담아서 그 말을 하는 캐릭터로 삼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할머니 손에 많이 자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롭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어렵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내성적이었던 명인은 연극 무대에 오르며 삶의 활력을 찾았다. 하지만 연극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다. 복화술사로서 이제 제 어렸을 때의 그 외로운 아이를 무대 위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막 장난스럽게 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복화술을 할 때 행복한 거고요. 우리 깡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모델로 만든 인형이에요. 크게 소리도 지르지 못하시고 화도 내지 못하시고 이런 어머니를 보고 무대 위에서는 뭐 웃기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남편 욕도 하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라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안재우 명인을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문화센터 강의실. 입술을 큰 술을 명인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화술을 가르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화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 배우려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동화구연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하면 더욱더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자인 친구들한테 다가갈 때 더 자연스럽고 친구들이 더 마음 편하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차가 될 수 있어서 배우러 왔어요. 20년 전 복화술을 배우고 싶은 열의는 넘쳤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안재우 명인.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겐 언제든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 한다. 똑같은 소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복화술. 내 소리를 찾아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소리를. 뭐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름요? 뚜뚜예요. 목소리를 내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미모에 있어요. 야, 이 재치가. 야, 어렵게 배운 내용이지만 그게 그 과정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준다 라는 생각도 뭐 들긴 하지만 근데 그건 잠깐이고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배워서 활용하는 모습이 저는 고맙고 감사한 거죠. 저는 어렵게 배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복화술이라는 배를 타고 같이 간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복화술을 통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한 안재우 명인. 그에게 복화술은 마음을 위로하는 소리였다.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할머니 몇 분이 메롱이에게 다가가서는 몇 살이냐, 어디서 왔냐, 건강하냐, 잘 지내냐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옆에 있다가 말대꾸를 해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메롱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손에 사탕도 쥐어주시고 용돈도 쥐어주시는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복화술하는 복화술의 내용이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대신 담아서 말하는 소리,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복화술의 세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명인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차례. 그가 복화술을 하는 이유다.